과장님, 내년에 이것 좀 수출 잘 될 것 같다라는 전력들이 있으면 좀 기팀 좀 해주세요. 이게 아주 조심스러운데요. 국방부가 직접 사실 얘기하기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현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기자에게 연말은 송년기사 쓰는 주간이죠. 그래서 2022년 한 해를 쭉 둘러보고 있는데요. 해외 밀리터리계는 유독 이슈가 많더라고요. 이유는 우크라이나전 때문이죠. 우크라이나전으로 시작해서 우크라이나전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렇다고 2022년을 정리하고 2023년을 맞는 마지막 월밀대를 무거운 이슈들로 마무리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월밀대 송년호 아이템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022 해외 밀리터리 전시회에서 핫했던 전력들! 우크라이나전하고 연관이 없지 않아? 아니죠. 절대 아니죠. 우크라이나전과 관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원하든 원치 않았든 간에 전쟁은 발발됐어요. 그럼 가장 먼저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죠? 미사일, 전차, 포탄, 총알 등과 같은 무기 소요가 급증하죠. 이와 함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인접해 있는 나라들을 시작으로 대비태세가 강화되고 결국엔 대다수의 국가들이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비태세와 국방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막강한 전략 자산을 구축하는 거죠. 그럼 전략 자산의 수요가 치솟고 시장의 원리에 따라 공급이 늘게 됩니다. 더군다나 밀리터리예요, 여러분. 밀리터리는 뭐다? 머니 해도 머니. 돈이라고요, 돈. 각국의 방산 기업들이 때는 이때다 싶어서 활발하게 마케팅을 펼치기 시작했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잃어버렸던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연기되거나 취소됐던 밀리터리 행사들이 대거 진행돼 무기를 판매하는 각국의 방산 기업들이 총성 없는 마케팅 전쟁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펼쳤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제가 2022 해외 밀리터리 전시회에서 각광받은 전력들을 가지고 온 거죠. 아, 근데 돈 얘기 나와가지고 갑자기 번뜩 생각난 게 있어요. 올해 국내 방산업체 수출 규모가 17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요. 원으로 환산하면 22조 7천억 원이에요. 역대 최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이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거냐면, 아니, 얼마 전에 CNN이 K방산을 탑기사로 보도했어요. 로이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 방산 수출 전략 회의를 주재한 것까지 보도했고, 근데 진짜 이 반응 무엇? 그래서 손님을 모셔봤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방산수출기획과장 천영훈 서기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방산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를 찍었어요. 17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1월부터 지난 12월까지 방산수출 170억 불을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폴란드, 이집트, 그리고 UAE, 그리고 필리핀 등이 있고, 주요 무기 체계로는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그리고 다련장 로켓, 천무 등이 있습니다. 총기나 아니면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전력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기 체계의 어떤 수리 부속이나 탄약, 그리고 총기류 등 소규모 단위의 어떤 수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올해 확인해 본 결과 대략 한 10억 불 정도 수출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어떤 그런 방산 수출 성과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총력전을 다한 것뿐만 아니라 방산업체의 어떤 피땀 흘린 노력, 그리고 우리 군의 어떤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에 이러한 훌륭한 성과가 났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된다고 내년에도 더 박차를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산 수출이 좀 더 보다 더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 내에 지금 방산 수출 기획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광스럽게도 제가 첫 과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 네. 네. 방위사업청, 각군 등 다양한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방산 수출이 국가안보와 경제를 이끄는 첨단 전략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을 통해서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5%를 돌파하고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만들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대 주요 중점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로 방위산업에 최초 진입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 금융 지원, 그리고 컨설팅 등 단계별 풀패키지 지원을 할 계획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협력 체계도 강화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방산 수출에 대한 지원과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매국이 우리 군의 무기 체계에 대한 품질에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그리고 정비 및 기술 지원을 하는 등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포스트 세일즈 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전적 국방 R&D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방 R&D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국방 예산에서 국방 R&D 비중을 기존 8.9%에서 10%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그러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국제 경쟁력이 갖춘 우수한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8대 게임 체인저 첨단 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8대 게임 체인저 분야는 우주, 인공지능, 무인자율, 양자물리, 합성 바이오, 고에너지, 사이버, 극초음속 기술들을 의미하는데, 미래 군사력에 어떤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어떤 기술들을 선정하였으며, 현재는 국방 주도하에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조금 새롭게 수출되는 전략들도 있을까요? 요거는 일단 카메라 끄고 이따가요? 카메라 네, 꺼야 알겠습니다. 폴란드를 거점으로 해서 말레이시아의 FA50, 노르웨이의 K2 전차,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5% 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